깜빡하고 하차벨을 못 누른 순간 기사님 내릴게요 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 무리한 동료의 부탁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할 때, 쉽사리 나오지 않는 목소리에 자책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왜 말하기를 어려워하게 된 걸까요? 말하기는 곧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호감이 되고 싶은 마음과 미움받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다운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눈치 보지 않으면 말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말하기를 위한 심리적인 솔루션부터 인간관계, 직장에서 말하기로 괴로웠다면 여기 신뢰와 호감을 부르는 말과 태도의 기술 40가지를 살펴보십시오. 책 읽는 자작나무. 입으로 목소리를 내기 전에 마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상담을 받으며 깨달은 저의 핵심 신념은 나는 무가치하다 였었는데요. 환경, 기질, 경험 등 여러 이유로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는 무가치함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무해한, 필요한, 예쁨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인정과 사랑은 일종의 훈장이 되었고, 훈장들을 덕지덕지 붙여 초라한 민낯을 감춘 채 이런 나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거죠. 이때 누군가 저를 싫어하거나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며 흠집을 내면 공들여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렇게 미움받게 되면 저는 제가 더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내상이 엄청났죠. 아마 저처럼 늘 애쓰는 분들 역시 마음 안쪽에 비슷한 상처가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각자 핵심 신념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주변인들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하고 비판받으면 안 되고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는 취약한 핵심 신념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나의 중심이 나에 있지 않고 외부나 타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만성을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증상일 테니 만성일 테고,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존재의 가치가 생긴다고 믿는 점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거죠. 과하게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며 내 목소리와 말하기에는 힘이 떨어져 갔을 겁니다. 자신감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선 만성을증후군을 다뤄야 합니다. 내면의 문제를 먼저 탐색해야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 곧 말하기를 수정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왜 나는 과하게 힘들고 긴장하고 두려울까? 무엇이 무서운 걸까? 무엇을 피하고 싶은 걸까? 미움받는 것, 관심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 버림받는 것. 아, 나는 이것이 무서웠던 거구나. 그래서 늘 노력하는구나 하고 직접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시달린 그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단단히 박힌 어긋난 믿음을 수정해야 하죠. 이런 말을 해주면서 말이에요. 그간 힘들었지? 모두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너무 무섭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는 괜찮아. 말하기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단인데 그간 기쁨은커녕 두려움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을 미워하면서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동안 정말 애많이 쓰셨습니다. 저와 함께 수많은 동지와 함께 천천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며 위로의 마음을 심어 놓을게요. 과장을 덜고 담백함으로 승부하세요. 라디오 DJ로 일할 때 타 방송국에서 1년 6개월 정도 방송 작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는 스토리가 좋은 분을 찾아 수소문에 연락하고 직접 설득해 섭외하고 촬영 구성을 짜고 편집본을 보며 아나운서와 리포터가 읽을 최종 대본까지 쓰는 것이었어요. 쉬운 일이 하나 없었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방송 작가 일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섭외였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연락을 돌리며 출연자를 찾아내고 방송 촬영까지 성사시키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첫 섭외 전화를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졌습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소개해야 하고 출연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한 번에 다 하세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방송으로 담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환심을 사려고 목소리 톤도 한껏 올라가고 웃음기가 잔뜩 묻어났죠. 통화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지쳐서 와, 작가 일은 너무 힘들구나 하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 작가분이 섭외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담백함 그 자체인 거예요. 여기는 어디 방송국이고요. 저는 무슨 프로그램 작가인데요. 뭐 하시는 모습을 몇 분짜리 영상에 담고 싶은데 출연 의사가 있으실까요? 보통 하루 반 정도 촬영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통화 목적과 기획 의도, 기본 안내 정도를 깔끔하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일할 때마저도 과하게 상냥하려고 애쓴다는 것을요. 담백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취재를 소개하면 될 것을 과하게 웃고 칭찬해 드리려 하고 아주 다정하게 애교까지 섞어 대하고 있었어요. 과한 상냥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수업으로 만나는 수강생들 분 중에도 과하게 상냥해지는 태도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료를 대하거나 업무 통화를 할 때, 민원인을 상대할 때처럼 공적인 순간은 물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낯선 사람에게 인사할 때에도 과하게 상냥해지려는 습관을 고치고 싶어 하시죠. 물론 상냥함이란 훌륭한 미덕입니다. 다정한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과해지면 을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적당한 친절함과 만만해 보이는 상냥함은 한 끗 차이인데 자칫 잘못하면 중심이 타인에게 쏠리게 되고 이러한 나를 상대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과한 상냥함을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해요. 일로 만난 사이면 서로 호감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쌍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작가 일을 했던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작가로서 저의 목적은 출연진을 무사히 섭외하는 것이고 출연진 분은 출연하면 이점이 있기에 출연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저도 출연진도 각자의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제가 애쓰지 않아도 결국에는 본인의 목적에 맞으면 출연하고 상냥하게 대해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출연을 고사하겠죠. 굳이 아등바등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과도한 상냥함에서 진중한 젠틀함으로. 어쩌면 평소에 과하게 상냥하려 노력하는 분들은 내면에 미움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니 타인을 과도하게 살피고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우선 내면의 이러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웃음기 가득 머금으려는 얼굴 근육을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예쁨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웃고 더 말투를 부드럽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냥함 대신 젠틀함을 제안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에 약간의 친절을 더하면 젠틀한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젠틀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유능한 이미지도 함께 따라오지요. 반면 상냥한 여성을 떠올리면 착하고 다정하고 따뜻하지만 업무적으로 유능한 느낌은 받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분위기를 쫓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세 가지를 신경 써보세요. 표정, 자세, 제스처. 먼저 표정입니다. 습관적으로 더 웃으려는 눈을 편하게 두고 입도 일부러 웃지 말고 그냥 적당한 미소 정도로만 자연스럽게 있는 겁니다. 평소 상냥한 태도가 익숙한 분들은 이러한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을 어색해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그 다음은 자세와 제스처입니다. 일명 파워 포즈라는 게 있죠. 힘을 더 내게 해주는 자세인데요. 어깨는 쫙 펴고 보폭은 넓게, 제스처도 시원시원하게 크게 하는 파워 포즈가 실제로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 더 당당한 나를 되찾게 한다는 설도 있죠. 실제 호르몬 변화를 만드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긴 하지만 자세와 제스처가 한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라는 의견에는 아마 어렵지 않게 동의하실 겁니다. 쉽게 굽신거리지 말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손끝까지 힘을 주어 제스처도 확실하게 취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양도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내 목소리를 찾는 법에 더해 억양 교정도 필요한데요. 끝을 과도하게 밴등으로 올리거나 꿀렁임을 많이 주는 대신 될 수 있는 대로 일자 억양으로 평평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방송국 아나운서들의 멘트를 따라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젠틀맨의 말투, 자세, 이미지 등을 떠올리며 따라해보세요. 상냥한 태도일 때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실 겁니다. 담백한 태도에 어쩌면 신뢰와 호감 또한 더 받을지 모릅니다. 전달하지 않은 마음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사회초년생 때 그러하듯 저 또한 라디오 DJ가 되었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야 들뜨고 신난 마음이 컸는데 몇 달 지나고 처음에 흥분이 가라앉자 어느새 자기 검열이 시작됐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혼란스러움은 자기불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반응에도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동료나 선배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뾰족하게 다가왔죠. 누가 저에게 잘한다고 칭찬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계속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면서 속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못마땅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시달렸습니다. 특정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서부터는 눈치 보는 습관이 과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인사만 나눠도 상대방의 표정이 약간 어두우면 괜히 나를 싫어하나? 하고 불안해했어요. 뒤늦게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과거의 저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말인데요. 그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상대방의 말을 두세 번 곱씹으면서 괜히 넘겨짚지 마세요.
그건 정말 건강하지 않은 업무 습관인데 그 생각에 빠지는 게 너무 쉽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데에서 진의가 뭘까 고민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그랬듯 습관적으로 눈치를 보는 분들은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타인의 진의와 저의를 신경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좋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든지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라는 식으로 꼬아서 생각하고 상대가 가볍게 툭 뱉은 말에 나를 공격하려는 숨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여기서 자칫 잘못 확장되면 타인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관계사고로 번지게 됩니다. 나와 무관한 것에 나를 갖다 붙이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관계사고라고 하는데요. 여럿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나의 험담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팀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괜히 나 때문인 것 같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관계사고가 심해지면 관계망상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관계망상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기에 나와 무관한 일과 나를 연관짓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의 마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은 숨은 저의를 판단하려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단어를 굳이 쓴 걸 보니 내가 싫은가 보다 같은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과감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눈치가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도 다른 이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종종 맞는 때가 있더라도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팀장이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다면 그 이유를 추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고나길 표정이 어두운 사람인데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팀장의 표정이 더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기분이 처진 걸 수도 있습니다. 설령 나를 썩 좋아하진 않더라도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인 감정을 지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타인을 살피고 저희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절대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눈치 보는 마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희 파악 습관인 만큼 꼭 적용해 보시길 권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나 눈치를 보고 관계사고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교정이 어렵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마음이 개운해지는 말하기 비결 4가지. 저는 성인이 되고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저의 자취생 경력도 어느새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혼자 꾸리는 살림인데에도 어찌나 일이 많은지 하루 이틀만 집안일을 게을리해도 금세 집안 꼴이 지저분해집니다. 정리정돈은 이제 습관이 돼서 크게 어지르지 않는데 먼지가 문제입니다. 며칠 본가에 다녀오면 어딘가 꼭 끈적하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힘을 주어 닦아야만 깨끗해지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쌓이다 보면 찐득하게 엉겨붙어 나중에는 잘 닦이지 않고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쌓아두지 말고 차라리 그때그때 말하는 게 낫다. 쌓인 게 많다처럼 마음의 부정적인 찌꺼기를 쌓인다고 하죠. 그만큼 자주 또 쉽게 쌓인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먼지가 안 쌓이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음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저는 다음의 4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하시기를 추천해드려요. 거절하기, 나를 챙기기, 티내기, 생색내기. 첫째, 거절하기입니다. 우리를 자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바로 이 거절이죠. 기가 죽어있는 사람일수록 거절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는데 그의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순간의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해 자꾸만 상대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점점 내가 못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응했다가 막상 그 일이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면 갑자기 일을 요청한 사람에게 화가 나죠. 분명 수락한 건 나인데 말이에요. 저도 무리해서 일을 받았다가 뒤늦게 애먼 사람을 속으로 욕하고 있는 저를 보며 마냥 타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누군가 부탁하면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게 영 불편하다 싶으면 혹시 조금만 생각해 봐도 될까요? 라고 시간을 벌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 내 역량과 여유를 잘 살펴서 응하세요. 둘째, 양보하지 말고 챙기세요. 타인을 살피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을 잘 못합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양보하려고 하죠. 내 걸 챙기는 게 어딘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는 의사를 어필하는 일이 서툴러서입니다. 이 또한 내 마음에 번지를 쌓는 일이에요. 처음에야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다 쳐도 마음에 괜히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양보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늘 양보만 하려는 습관을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고 쑥스럽더라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기 PR 시대에서 어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절한 자기 어필은 내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인에게 선행을 하거나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때 난 남이 몰라줘도 괜찮아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내심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요. 하지만 겸양의 미덕을 높이 쳐주는 우리 사회에서 우린 말을 줄이려고 하죠.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하지 못하다 보면 마음에 먼지가 쌓이고 괜한 심술이 생깁니다. 자기 어필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못난 마음이 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뭘 잘할 수 있다, 뭘 하고 싶다 등 자기 어필에 워낙 서툴다 보니 일을 잘하는 동료를 보면 질투가 나거나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행동이 괜히 미성숙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였죠. 셋째, 시원하게 티를 좀 내보세요. 자랑하고픈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정하지 말고 그 어린 마음을 귀엽게 봐주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수줍은 듯 웃으면서 사실 저 정기 후원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누가 안 좋게 볼까요? 저 이것 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드러내면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모두가 제야의 고수처럼 힘을 숨기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넷째, 비슷한 맥락으로 생색내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더 노력이나 정성을 쏟았다면 말이죠. 저는 프리랜서 성우로도 일하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품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한 비용보다 더 높게 받을 만한 작업인데 뒤늦게 아차 싶은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그럴 때도 그냥 묵묵히 일하고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클라이언트가 제 의뢰를 할 때도 비용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음원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파일 분할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당장 대가를 올려받는 게 아닐지라도 우선 당시 상황을 전달하곤 합니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게 결국 내 가치를 내가 알아주고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맛집 찾는 게 어려웠다면 내가 한 30분 뒤져서 찾은 곳이야. 친구 선물을 구하는데 많은 품이 들었다면 야, 이거 구하는 거 쉽지 않았어. 하고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을 건네보세요. 그래야 말 안 해놓고 내심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내 노력과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나부터 나를 귀히 여기고 잘 대해주자고요. 거절할 건 거절해서 나를 지키고 양보하지 않고 내 것을 챙기고 티 내고 생색냄으로써 나를 어필해 보아요. 적절하게 권리를 챙기고 티를 내면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미안에 넣어두고 감사를 꺼내보세요. 부산에서 하던 라디오 DJ를 그만두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직후 한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할 때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기획, 구성, 제작하는 일이었는데요. 진행과 구성은 해보았지만 영상 매체 제작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었고 더군다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노하우도 적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 자체보다 제 마음을 힘겹게 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획한 걸 바탕으로 촬영 감독님이 촬영을 같이 나가고 편집자님은 구성안을 토대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닳도록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부장님, 너무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수정해도 될까요? 과장님, 혹시 죄송한데 2시간만 늦게 드려도 괜찮을까요?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러서 미안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을 부탁하는 것도 힘든데 미안해하는 감정 때문에 체력을 더 쓰게 됐죠. 어쩌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을 과장된 미안함으로 상쇄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 당시 제가 표현했어야 할 감정은 고마움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처음이란 건 있으니까. 갓 입사한 저의 사정을 다른 동료들도 충분히 이해해 줬을 거예요. 실제로 미안하게끔 눈치 보게 만든 동료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부풀린 건 순전히 저였어요. 제가 저를 괴롭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 미안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면피하고 무르쇠로 일관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한 태도죠. 그러나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고쳐야 해요. 미안하다는 표현은 나 자신을 자꾸만 낮추고 자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미안은 넣어두고 감사를 꺼내보세요. 다음 2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우리는 일하러 이곳에 왔다. 둘째,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일터가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내가 도움을 받으면 다음에는 내가 도와주면 되는 법입니다. 이 호혜성을 믿고 가볍게 고맙다라고 해보세요. 내면의 구김살을 펴는 일상 다림질. 일상적인 말 습관도 잘 다듬는 게 중요한데요. 길을 묻거나 어디에 문의할 일이 있을 때 우린 습관적으로 저 죄송한데요 라고 말을 하죠. 의례적인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언어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이럴 때에는
저 실례지만 이라고 말하거나 저 혹시 하며 운을 띄우는 게 낫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태도도 바뀝니다. 당당하게 요청하고 이에 적절한 감사함을 표현하려면 내면의 구김살이 펴져야 하거든요. 미안해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감사의 버릇하는 건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 앨릭스 코브는 우울할 땐 뇌과학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덜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실제로 음미하는 데에서 오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는 상관없다. 감사의 힘은 시기심을 줄이고 이미 자신이 지닌 것의 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읽는 게 바로 말하기에 관한 책들입니다. 일단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오프닝이나 클로징 때 말을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대화가 가끔 원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책의 제목이 눈치 보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재은이 최다희, 펴낸 곳은 유노북스입니다. 지나치게 상냥하지 말고 젠틀할 것. 상냥함과 젠틀이 어떤지 비슷한 느낌의 단어인데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그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겠던데요. 두 단어 모두 좋죠. 근데 상냥하면은 왠지 두 손이 무릎 앞에 이렇게 모아져 있어야 할 것 같고 허리도 다소곳이 살짝 숙인 모습이 연상이 된다면 젠틀은 어떻습니까? 허리는 꼿꼿하게, 어깨도 훤하게 펴져 있고 과하게 웃지 않는 자신감 있는 미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의 있는 느낌. 그죠? 아무에게나 상냥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서 지낸 사람이라면 저자의 말대로 그 태도를 젠틀로 바꿔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하고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고 예쁨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 좀 지칩니다. 이제는 좀 그런 믿음 좀 밀쳐내 봅시다.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존재의 가치가 생긴다고 믿는 한 우리는 을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내면을 먼저 탐색해야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 또 말하는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남들한테 받고 싶었던 사랑, 안정, 환대, 호감을 전적으로 퍼부어 주라고 했어요. 그냥 전해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나에게 그 남들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 안정, 환대, 호감을 마구마구 전적으로 퍼부어 주라는 이 문장에서 저는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챕터에서 미안은 넣어두고 감사하라는 말. 생각해보니까 제가 서비스업으로 25년, 아니네요. 거의 전생애를 저는 서비스업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했는데 저는 사람한테 말을 건넬 때 기본값이 디폴트가 죄송하지만 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죄송합니다의 남발 대신 실례합니다가 더 낫고요. 더 바람직한 말하기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책도 지금 들려드린 내용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개성을 가진 말하기에 관한 이야기 준비할 겁니다. 오늘 저자의 글과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더 좋게 써서 바로 다음번 순서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큰 기대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last breath of summer is blowing down our necks, and soon we'll wave goodbye to the fleeting bliss. Because you are like a tidal wave, sweeping up my life, not living without a trace. And you know that I'm your silent patient. You know I'm your silent patient. I've been waiting this long out for your hands to hold me up. I'll be holding on through the winter for your kiss to wake me up. Now with the colors of spring, my heart will blossom up again. Speeding up, and with your smile it will erupt. And I collect all I can, set aside all the supplies. Your kisses and warmness to get through winter time. Because I'm your silent patient. Yes, and I'm your silent patient. I've been waiting so long for your hands to hold me up. I'll be holding on to the winter for you.